places that I've been, the faces mine. 안녕하십니까, 천무현입니다. 오늘은 포천시 가산면에 소재한 이곳 이 가산 저수지에 왔습니다. 여기는 관리양장입니다. 자비터. 지금 보니까 수면적이 58,000평에서 60,000평 정도 되는 준계곡형 저수지입니다. 이곳 저 넓은 큰 물에서 한번 낚싯대를 담가 볼까 했습니다. 오다 보니까 우리 PD가 물가에 소해를 이 오프닝 멘트를 하기 위해서 이 의자도 다 갖다 놓고 이 나무 정자나무 밑에서 물가를 보니까 좋습니다. 제가 살면서 지금껏 이렇게 긴 장마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비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낚시는 오늘 야간에 할 겁니다. 근데 오늘 낮에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에 좀 빠졌던 부분, 현장에서의 정밀지 맞춤, 이 부분을 먼저 영상으로 한번 남기고 싶고, 다음에 낚시를 좀 더 잘하기 위한 자세, 준비물과 어떤 자세, 이런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초보자 심정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좀 익숙해지가 있는 우리 낚시인들한테는 좀 지루하고 좀 누저하기도 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되돌아가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 또 빠졌던 부분이 있으면은 이 영상을 통해서 또 채워주시고, 이 낚시는 끝없이 학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에 딱 배이다 보면은 낚시가 한결 좀 편해지고 또 더 즐거워집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물가에 가서 지금 아침부터 한번 또 낚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가산 저수지 포천시 가산면에 소재하는 이 중계곡형 낚시, 수면적은 58,000평에서 60,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자리한 곳은 중류 쪽에 해당이 됩니다. 저 보는 전경에서 우측으로는 상류고 좌측에 저 무너미가 보이니까 하류입니다. 중앙 수심이 한 12m, 이 연안 쪽에 지금 방가로에 제가 지금 잡히가 있는 곳은 수심을 재보면은 대충 수심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수심도 재보면서 이 정밀지 맞춤, 일단 현장에서는 무바늘지 맞춤을 합니다. 바닥 낚시에서 바늘 무게하고 미끼의 무게는 일단 젖혀두고, 단지 이 채비, 이 착지 봉돌이 바닥에 닿는 맞춤을 하게 되는데, 우선 이렇게 하려면 순서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만은 가장 좀 손쉽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은 우선은 수심을 한번 재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심을 재보기 이전에 우선 자기가 쓰고 있는 찌의 부력이나 봉돌, 요 봉돌이죠. 봉돌인데 편대하고 주봉돌하고 요거는 착지봉돌, 주봉돌 이렇게 하는데 이원화 시켜놨는 거죠. 분할을 시켜놨으니까 2분할 요렇게 하면 완봉돌이 되는 거죠. 완봉돌 무게가 되는 겁니다. 2분할인데 오늘은 찌맞춤을 하는데 편대 채비로 찌맞춤을 합니다. 근데 편대 채비하고 이 스웨일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자들은 편대 낚시하고 스웨일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같습니다. 같고 또 편대 채비는 많은 질문이 편대 낚시에 찌가 별도로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낚시에서 완봉돌이 됐든 스웨일이 됐든 이 편대 채비가 됐든 관계없이 찌는 그런 구분을 짓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찌 맞춤 또한 똑같고요. 지금 찌가 보면은 제가 한 3.4g 정도, 4.4g 정도 됩니다. 우선 나노추 봉돌 표시기가 3.45g, 요 편대 요 중량이 0.8g. 이렇게 하면은 3.45 더하기 0.8 하면은 한 4.25 정도 그램 됩니다. 요 4.25g에 요 기본뽕이라고 하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기본뽕이 저 모든 채비는, 모든 낚싯대의 채비는 찌 고무가 같고 찌 스토브 고무가 똑같고 스냅핀, 핀 도래 중에서 도래를 떼내고 스냅핀, 요 오링 조절용 하고 이제 문줄과 채비의 연결 스냅핀, 요 무게가 0.16이니까 4.41이 되는 거죠. 저 찌는 4.4에서 4.45 정도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물속에서 질량이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오링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 오링을 이용해서 오링도 미리 준비를 해 두시고 우선은 요 기본뽕 중에서 자기가 스냅핀이 요게 0.09입니다. 무게가. 근데 요거보다 좀 무거운 스냅핀을 한 0.15 정도 되는 무거운 스냅핀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뭐 오링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게 제가 해보니까 가장 간편합니다. 이것을 이제 스냅핀을 열고 질량을 더해줍니다. 이렇게 걸어두고 그러면 현재 찌가 떨려오는 부력보다 내려앉히려는 중력이 훨씬 더 하겠죠. 해서 자기가 던져봅니다. 수심을 자기가 낚시하는 포지션을 가급적 자기가 찌 떨어지고 미끼가 떨어지는 포지션에다가 넣어봅니다. 찌가 이제 깔아앉죠. 그러면 아직까지 바닥에 수심까지 닿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닿게 하려면은 보통 우리가 짧게 하지 말고 조금씩 찌를 올리지 말고 많이 올리는 겁니다. 많이 올려서 이 바닥 낚시는 내려 맞추는 게 편리합니다. 항상 이제 수심을 찍거나 찌 맞춤을 할 때 찌를 내리고 올리고 할 때는 습관적으로 낚싯대를 빼고 줄을 빼고 이렇게 같이 잡고 충분히 이렇게 해야 낚싯대를 충분히 뒤로 빼줘야 앞에 힘세에서 낚싯대가 부러지지가 않습니다. 자칫하면은 낚싯대는 놔두고 줄만 당기다 보면은 낚싯대가 딱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낚싯대의 소재는 카본 섬유거든요. 이 고탄성이기 때문에 자칫 결이 안 맞으면은 맥없이 딱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저 힘세를 뒤로 빼게끔 해주시고 요 정도 이렇게 좀 더 올립니다. 이렇게 올려가 수심을 찍어보고 물론 이제 낚시터마다 좌우 높낮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뭐 적게는 반목, 많게는 한두 목 차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을 자기가 던지고자 하는 점투 방향으로 최대한대로 맞추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낚싯대를 길게 넣고 쭉 당겨서 뒷줄을 충분히 입술을 침강을 시키고 찌 탑에 묻은 물을 빼내고, 자, 이 정도면은 찌가 오히려 수심을 오바로 잡은 겁니다. 찌를 내려야 되겠죠. 많이 내려가지고 저 정도 길이를 내리는 겁니다. 그 제가 이제 오늘 노출 목수, 찌탑 노출 목수를 몇 마디를 내놓을 것이냐, 한 마디를 내놓을 것이냐, 두 마디를 내놓을 것이냐, 세 마디를 내놓고 할 것이냐, 자기가 정해서 한 마디면 한 마디를 내놓고 수심을 맞추고, 두 마디면은 두 마디를 수심을 맞추면 됩니다. 저는 오늘 노출 목수 두 마디를 내고 저 연두새까지만 수면 밖으로 내어놓고 낚시를 하기 때문에 수심을 두목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 두목 반 정도 조금만 내리면 되겠네요. 잘못 던졌다 싶으면 다시 회수해서 가급적 정투로. 지금 바람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불기 때문에 찌가 옆으로 왼쪽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곳 낚시터는 지금 대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 물은 수류의 상층부에 물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막 흐르는데 실제 찌가 딱 들어가서 바닥쯤에 가서는 채비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급속히 밀립니다. 이럴 때 찌 맞춤 하는 것도 조금 힘들죠. 대류가 심한 겁니다. 그 대류라는 것은 항상 물의 상층부의 물 흐름과 반대로, 밑에서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낚시하면서 이렇게 반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선을 많이 그리기 때문에 입질을 해도 바로 즉각적으로 표현이 되지 않고 늦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헛방이 많고 또 낚시가 잘 안 됩니다. 이 대류가 심할 때는. 그러니까 이 대류를 극복하는 방법은 오링을 이용해서 덜 밀리게 한다든가, 첫째는 조금 고부력이나 질량이 높은 것을 착지 봉돌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두목이 노출 목수 두 마디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은 찌를 물 수중에서 찌맞춤을, 정밀 찌맞춤을 하기 때문에 스토프 고무가 위에 두 개가 여기에 딱 붙은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거는 놔두고 수심 측정용 고무로 하기도 하죠. 수심 측정용 스토프 고무를 놔두고 한 15cm 정도만 똑같이 내려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요만큼을 띄워놓고 정밀 찌맞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근접하게 하면은 이 여기에서부터 저 채비까지의 줄무게가 고스란히 다 들어가는 정밀 찌맞춤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수소 찌맞춤을 하게 되면은 이 뒷줄의 무게가 저기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수소 찌맞춤을 또 잘 하는 사람은 이 뒷줄 무게를 또 줄 무게까지 감안해서 또 수소 찌맞춤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지만 이 현장 찌맞춤은 계절에 따라서 수온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온이 다름으로 해서 수밀도가 있고 수밀도에 또 영향을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가급적 정밀 찌맞춤을 다시 한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뭐 100% 가맞춤을 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현장 찌맞춤을 하죠. 근데 이제 수조 찌맞춤을 하게 되면은 현장에 와서 이렇게 가맞춤을 해놓고 오면은 한결 편하죠. 근데 요즘은 이 봉돌이 이 질량 표시가 다 돼가 있기 때문에 더하기 요렇게 기본봉하고 더하기 빼기 요렇게만 하면은 대충 어바웃해서 내 찌가 부력이 몇 g이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기 기물을 내 찌가
부력치가 얼마인가를 알고 하면은 고부력인지 중부력인지 저부력인지 알 수가 있고, 이 상황에 따라서 바람이 많이 불고 물이 많이 움직일 때는 고부력이 좋습니다. 이 바람이 자고 우리가 계절적으로 저수온기나 가면 물이 조용하고 움직이지 않고 이럴 때는 너무 고부력을 쓰면 찌가 무디죠. 반응을 잘 안 하는데, 또 그때는 또 부력치를 조금 낮추고, 부력치를 낮추게 되면은 따라서 이 봉돌, 그러니까 2분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이 착지 봉돌의 질량이 적어지게 됩니다. 찌의 부력에 따라서 이게 비례하는 거니까요. 이걸 이제 저는 나눔의 비율이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 편대 채비로 가지고 찌 맞춤을 하는데, 요 착지 봉돌 편대는 지금 08인데, 그러면 편대가 08에서 잘 나온다고 치면은 서이벨도 08을 달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서이벨은 한 07이나 06으로 낮추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 질량이 착지 봉돌에 한 곳으로 몰려가 있으니까, 물속의 비중이 요건 몰려가 있는 거고, 편대는 이 강선 요 6.5cm 강선이 쫙 이거 다 분산된 겁니다. 요 중심 봉돌 무게는 결국 요 강선 무게를 빼면은 한 0.65나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다소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이벨을 쓰시는 분은 예를 들어 편대 채위에 08이 잘 나온다 이러면은 같이 08을 달면 조금 무뎌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이벨을 쓸 때는 조금 낮춘다. 제가 이제 수심을 15cm 정도 내려서 정밀지 맞춤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자기가 최대한대로 정투를 하기 위해서는 일어서서, 지금 현재 바람이 부니까 5조준을 해야 됩니다. 조금, 그러니까 딱 12시 방향으로 보면은 이 바람을 타고 오른쪽 1시 방향 아니면 2시 방향으로 던져야 날아가는 사이에 채비가 떨어지고 또 찌가 들어 누워서 쓸 동안에 밀려서 자기 방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5조준을 해서 한 2시 방향으로 던져 보면은 지금 12시로 떨어지네요. 이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제 뒷줄을 딱 이제 정밀 맞춤을, 이때가 이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춤을 찌의 중간 정도, 저 노란 마디 빠질 정도 돼서 그때 살 밀어주는 겁니다. 미리 놓거나 하면은 뒷줄이 떠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영이 잘 안 됩니다. 너무 깊숙이 쳐박으면은 또 너무 앞으로 끌려 들어오기 때문에 또 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거의 2목에서 1목 반 정도가, 근데 지금 2목이 맞습니다. 이 1목 반은 수류에 의해서, 표면 장애에 의해서 지금 헛수로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찌 맞춤이 지금 무바늘로 해보니까 지금 현재 이 질량 상태로서는 노출 목수 2마디가 지금 수중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이 과정을 저도 뭐 수십 년을 하지만 찌 맞춤 할 때는 잡념을 가지지 않고 집중해서 던져서 넣고 항상 이 동작을 반복해서 합니다. 치고 이제 찌 고무나 찌 탑에 묻은 물기를 벗어내고 쭉 따라 들어갑니다. 한 15cm나 10cm 뺐다가, 그럼 요걸 정점이라 그럽니다. 지금 저게 정점입니다. 지금 2마디입니다. 나머지는 표면 장애에 의해서 설려서 내려가는 거고, 사선을 그리고 대류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상층부에서 표면 장애가 딸까닥 이렇게 한목 다 나오면은 캠이 고무 있는 쪽에 딸까닥 표면 장애가 붙습니다. 지금도 한목이 나오는데, 이 과정을 지금 대류가 굉장히 심합니다. 던지고 찌가 서자마자 뭐 바로 지금 오른쪽으로, 물은 막 이렇게 너울은 이렇게 오는데 밑에 봉돌이 바닥에서 15cm, 한 30cm 정도만 가도 벌써 대류에 밑에 물은 오른쪽으로 막 가는 겁니다. 최대한 이제 풀순이가 뒷줄을 실전 낚시하는 것처럼 착수를 시키고 미리 놓으면 안 됩니다. 미리 놓기보다는 저 노란 마디 찌탑의 중간 정도 부분에서 같이 밀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 2마디입니다. 지금 현재 2마디가 나오니까 우선 이제 딸가닥을 시켜야 되겠죠. 딸가닥. 이걸 소위 이제 5초 딸가닥이라 그러는데,
지금 이건 이제 오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가 중자 오링하고 소자 오링. 중자 오링은 0.18, 소자 오링은 0.13 질량의 그 어떤 무게입니다. 스냅핀이 있다면은 이제 찌맞춤 할 때 스냅핀 안쪽에다가 그는 겁니다. 이 봉도, 이 오링은 절대 뺄 일이 없으니까 안에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 스냅핀 이용을 항상, 자, 이 중자 오링을 0.18짜리 하나 박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에는 이것이 수심이 얼마나 되느냐. 자, 대충 이래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 찌가 70cm입니다. 70cm 백찬이라는 찌인데 이 모양이 지금 제가 쓰기에는 딱 좋을 것 같아서 부력을 체크해 보니까 한 4.45 정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아까 4.41에서 지금 오링을 한 2개 정도 박아야 4.45 정도가 딱 나오는 게 이제 맞습니다. 그러니까 70cm, 찌 길이가 70cm, 이렇게 하면 1m 40. 여기서 찌 길이만큼 대충 어바웃 하면은 2m 10. 또 70을 더하면은 2m 10에서 70을 더하면 2m 80. 2m 80에서 또 70을 더하면은 또 3m 50. 그렇게 되는 거죠. 3m 한 80. 3m 한 80 정도. 그러면 이 수심은 3m 80 정도가 지금 됩니다. 3m 80에 이 바람이 불고 대류가 심할 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찌 중에서 조금 고부력, 그러니까 저한테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게 최고부력입니다. 4.45g의 착지 봉돌은 편대로 봐서는 편대 착지 봉돌로서는 0.8g. 제가 이제 낚시를 해보면서 이것조차도 밀린다 하면 0.9g, 1g까지도 갈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밀지 맞춤을 오링을 하나 박았으니까 실제로 딸까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설명을 쭉 잊지는 못하고 요 수심까지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15cm를 내리고, 그 처음에 듣는 분들이 이제 조금 헷갈리면 찬찬히 제가 영상을 다시 한번 보고 찬찬히 그 생각해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찌맞춤이 수심 잡고 15cm 내려서 정밀 찌맞춤을 하는 겁니다. 미세 이제 조절을 하는 거죠. 다시 또 들어갑니다. 아까는 2마디가 나왔었는데 지금 저기서부터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는데도 안 들어갑니다. 찌가 한 3.5g, 뭐 한 3.7g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범위 되면은 부력이 조금만 약하면은 이 오링 적용이 충분히 되는데, 이 워낙 고부력이기 때문에 오링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요 소자 오링 0.13을 하나 더 넣습니다. 저부력은 오링을 좀 약하게 박아도 바로 적용이 되는데, 이 고부력지는 위에 떨리는 부력의 힘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 오링의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 자, 여기서 이런 동작을 몇 번 반복하다 보면은 찌가 물 먹을 걸 충분히 다 먹게 되고 거의 실전 낚시 할 때와 같이 유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바람 불 때 이 정점을 잘 찾아야 됩니다. 너무 오래 놔두고 찌를 맞추면 안 되고 얼른 결정을 해야 돼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것도 소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중자를 바꾸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 수심을 재고 딱 그 찌를 15cm를 내려서 정밀 찌 맞춤을 들어가니까 노출 목수 2마디가 나오는데, 찌가 4.45g 고부력이다 보니까 중자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중자와 소자를 하나 더 붙여도 조금 부족해서 아예 중자 2개를 스냅핀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제가 생각건데 이제
5초 딸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보입시다. 중요한 것은 저기서부터 빨간 천마디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지금 한 4번 정도 들어요. 이 정도면은 이 물에 찌맞춤을, 정밀 찌맞춤은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건 기본 찌맞춤입니다. 여기에서 이대로 낚시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가볍죠.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낚시가 지금 이 계절에 이 물에서는 도저히 맞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이렇게 되면은 실제 이제 바늘을 달고 미끼를 달면은 실제 떨리는 부력보다 가라앉히려고 하는 중력이 더 세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이 미끼가 어느 정도 처음에 조금 풀리고 실질적으로 딱 미끼용으로 정도만 남고 하면은 이 편대가 양축이 바닥에서 닿을까 말까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이 목줄이나 밥이 살짝 움직이기 때문에 붕어가 할까 말까 안정적인 섭외가 잘 안 됩니다. 스웨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웨벨은 이 편대 낚시는 바늘 목줄이 가장 짧은 낚시채비입니다. 3.7에서 3.8cm 정도가 맥시멈이니까, 이제 스웨벨 바늘 목줄은 뭐 짧게는 6cm, 길게는 뭐 8cm, 10cm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도 요 최종 착지 봉돌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올라탈 일이 없어서 관계없는데, 편대는 더 길면은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길면은 내가 올라타고 메커니즘이 안 좋아 가지고 자꾸 올라타고 번거로움만 생기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올라타지 않는 범위 최대치가 3.7에서 3.8cm입니다. 이제 5초 딸깍을 했으면은 이제 실전지 맞춤입니다. 이 계절에 이 가산 낚시터에서 이 물의 색이, 물의 움직임이나 채비가 딱 정방향에서 가급적 최단대로 밀리지 않게끔 낚시를 하려면은 오링을 제가 이제 이 경험에 의해서 이제 박는데, 바깥에 조절용 있죠. 근데 스냅핀을 저는 뺍니다. 최소한 중자 오링을 한 2개 정도는 이조차도 더 이상 빼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좀 안배를 하는 겁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5초 딸가닥에 중자 오링을 2개를 넣고 스냅핀을 끼우고 바깥에 하나 정도를 더 끼웁니다. 그러면 이제 5초 딸가닥에 중자 오링 3개가 되겠죠. 거기에서 또 중자 오링이 제가 여분을 이만큼 많이 내놓습니다. 여기에서 3개가 아니고 입질사항이나 채비 안정성에 비해서 이것도 부족하다 싶으면은 더 체결하는 거죠. 그 오링을 저는 이 정도면 한 4~5개 정도는 더 들어가는 정도로 실전 낚시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단에 있는 이 케미가 물 표면에 이렇게 수평 정도가 됩니다. 그걸 이제 수평지 맞춤이라고 하죠. 무바늘로 딱 해보면 수평지 맞춤 정도가. 이 정도 되면 되게 무겁다고 생각을 하는 경험치를 해본 분도 있을 거고, 그것도 가볍다 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거기에서 하나 더 갈 수도 있고, 아니다 싶으면 찌가 움직이지 않고 정말 먹통이다 싶으면 역으로 오링을 바깥에서 하나씩 빼보는 겁니다. 빼보면 어느 정도 딱 맞는 그 적절함이 찾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됐으면은 이제 찌를 다시 15cm를 올리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이 찌 맞춤을 다 알고 하는 사람은 저 얘기가 좀 식상하고 좀 루즈하고
아이 뭐 아는 거 뭐 그렇게 길게 얘기하느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모르는 우리 낚시인들, 좀 제가 초보자 입장에서 지금 제가 이 과정은 아직 심화시키지 않고 쭉 과정이 참 많습니다. 낚시의 줄거리 이 과정이 우선은 이제 바늘 달고 낚시질을 하기 전에 기본 찌맞춤, 또 채비 응용법, 이 오링을 넣는 것도 순서와 방법이 있다. 스냅핀을 올바르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던져 보면은 하강 속도도 좀 빨라지고 딱 떨어지는 모습이 마지막에 최종 착지본 바닥에 딱 떨어질 때 자기가 가만히 지켜보면은 떡 하고 떨어지는 걸 느낍니다. 근데 지금 이 바람의 색이나 물결로 봐서는 그 느낌을 웬만한 상급자가 아니고는 느끼기 힘들 겁니다. 지금 노출목수 두 마디가 딱 나오는 거죠. 저기서 이제 바늘을 달고 낚시를 하면 됩니다. 하면서 언제든지 던졌는데 채비가 우측으로 많이 계속적으로 많이 밀린다 하면은 더 박는 겁니다. 자, 더 박아서 계속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고 더 박아서 채비를 안정을 시켜주고 포지션에서 이탈이 안 되어야 그동안에 들어가는 미끼가 그 바운다리 내에서 있기 때문에 집어가 되는 겁니다. 집어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밀 찌맞춤은 낚싯대 수심에 따라서 다르고 이 또 급바람에 따라서 찌맞춤이 다소 무겁고 가볍게를 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본 찌맞춤은 얕은 어떤 계절에 어떤 낚시터에서도 기본 찌맞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찌맞춤에서 미리 오링을 몇 개를 질량을 더해서 낚시하는 거는 그 낚시터의 상황에 맞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넣고 빼고 그러니까 무겁게 하고 가볍게 하고를 미리 근사치에 가서 조절하는 게 좋지, 처음부터 기본 찌맞춤이 시작하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짤금 언제 오링을 하나씩 막 소자에서 중자로 바꾸고 중자에서 몇 개를 한 개, 두 개, 세 개 낚시하다가 계속 바꾸다 보면 그 많은 시간이 허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맞춤에서 집어를 한다 한들 그 집어의 미끼가 떡밥이 대류에 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유실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어 효과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두 대 중에 한 대는 아예 수평찌 맞춤을 합니다. 수평찌 맞춤을 해서 지금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물이 하면은 상층부에 어차피 미끼가 솔려 내려가니까 수평찌 맞춤을 해서 집어 떡밥을 오른쪽에서 던집니다. 그럼 내려오면 왼쪽에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근데 그 수평찌 맞춤에서 찌가 타기 시작하면은 바꿀 필요가 없고 오히려 좋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지금 캠이 한 중간 정도 맞춰놨으니까 한 오링 한 두세 수평찌 맞춤에서 한 서너 개 정도 부족하니까 내가 채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상포 낚시 두 대 낚시를 할 때는 두 대를 똑같은 부력이나 똑같은 낚시 찌맞춤이나 하기보다는 하나는 좀 무겁게 하나는 좀 적당하게 이렇게 해서 무거운 찌맞춤을 한 것을 위치를 바꿔가면서 집어를 하는 것도 집어 효과도 있고 컨셉이 맞는지 안 맞는지 깐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딩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점을 좋은 쪽으로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대 낚시는 소위 덤낚시라고 해서 잘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If your heart is growing cold, you just need to drop a summertime. And you know, if your day feels too low, you just need a tiny soul that can make the
endless hours go by.